산전산후 자격증이 의미 없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산전산후 관련 자격증을 무려 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산전산후만큼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수많은 임산부 회원님들을 지도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산후회복도 도와드렸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산전산후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자격증은 저를 무지에서 지식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공감, 그리고 현실을 살아내는 힘까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에서는 임산부 심리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죠. 산후 우울증 발생률, 원인, 검사 방법, 운동과의 상관관계, 필요시 상담과 약물 치료. 이론적으로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교재에는 산모가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절망하게 만드는지, 이런 현실은 교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회원님들께 우울증 검사지와 운동을 권하면서도 그분들의 상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맞는 말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출산 후 저는 산후풍이 왔습니다. 자격증에서는 산후 운동, 복직근 이개 관리, 테이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후에 쓸 테이핑을 10만 원 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항상 수건을 들고 있어야 했고요. 잠잘 때도 머리와 몸에 수건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은커녕 테이핑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비했던 테이핑은 딱 한 장만 쓰고 끝났습니다. 자연분만 이후 저는 정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 골반과 다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마치 몸에서 나사가 빠져서 각 부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각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산전산후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진 제가 이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후풍이 심해지자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신 전 입던 바지랑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청 펑펑 울었고요. 그날 이후에 저는 미친 듯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이 크게 손상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격증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할 수 있을 때의 방법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전, 산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기를 버티는 것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산전산후는 단순히 근육과 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존감, 몸에 대한 인식, 정체성의 변화, 두려움, 상실감, 죄책감,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하세요. 테이핑 하세요.
이런 말은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전산후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해부학 중심인 교육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과 심리, 현실적인 몸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도 정상이라는 인식, 이 모든 것을 함께 이해하는 교육. 산전산후 자격증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장에서도 실제로 효과를 본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시작일 뿐. 진짜 전문성은 사람의 삶을 통째로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제 산후를 통해 산전산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